많은 사람들이 약관을 잘 안 봐요. 소비자가 약관을 안 보는 건 이해가 돼요. 봐도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보험을 고객들한테 권유해주는 사람들조차 약관을 안 본다는 건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해부학 실습 한 번도 안 해본 의사가 사람 배를 가르고 수술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이야. 한마디로 범죄죠, 범죄. 의사가 환자한테 칼을 대는 행위가 살인범이 사람의 몸에 칼을 쑤셔 박는 거하고 다른 이유는 살리기 때문이에요. 살리기 때문에. 근데 모르고 찌르면 똑같은 강도짓이지. 그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지. 보험 세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암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봅시다. 맨 처음 약관, M사 약관 보시면 맨 아래에 제3조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암, 유방암 또는 남녀 생식기 관련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전막 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다 항목별로 따옴표현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건 이런 거예요. 유방암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또는 일상에서 말할 때 암이에요? 암이 아니에요? 암이죠. 유방암 누가 봐도 암이잖아요. 네. 사람 죽죠. 네. 유방암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약관에서 쓰는 용어로 하자면 악성 신생물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약관에서는 암이라는 범주에서 제외한 거예요. 각각 있잖아, 각각. 암,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 관련암 이렇게 따로 떼놨잖아요. 이건 뭐랄까 유방암이 암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약관에서 이 암보험에서 암이라는 보장 기준에서는 별도로 떼어냈다는 거야. 보험금을 더 적게 주겠지. 이해됩니까? 네. 암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 암보험의 보장 기준에서 암과 다르게 어떤 규정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럼 기타 피부암은 암일까요? 암이 아닐까요? 암이죠. 하지만 따로 떼냈잖아. 암하고 암 보장과는 별도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에요. 갑상선암은 그러면 악성암입니까? 아닙니까? 악성암이죠. 역시 따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에요. 대장전막 내암 역시 암과 따로 취급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약관은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해놔야 돼요. 물론 모든 보험 약관이 다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엉터리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 분쟁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청약서가 계약서가 아니거든요. 보험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서는 약관이에요. 왜냐하면 청약서는 소비자가 보험회사한테 나는 당신네 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는 서류일 뿐이지 그 요청 서류를 받지 않을 자유가 보험회사한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권을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다른 계약과는 달라서 증권에 중요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보험은. 그래서 보험 증권을 보면 대충 써놓은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써있죠. 자세한 내용이 보험금 주고 안 주고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보험 계약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약관이 계약서예요. 그래서 많은 판례를 봐도 우리가 다음번엔 판례를 볼 건데 많은 판례를 봐도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험금 줘.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지 마. 이거예요, 다. 판결문을 보면 항상 약관을 인용해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관이 계약서다. 근데 계약서를 실제로 모르고 판매해? 그럼 그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거지. 자, 이 제3조가 암에 대한
정의와 진단 확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겠대요. 제목에서. 그렇죠? 동그라미 1번을 봅시다.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건데 의학적 개념의 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보험 계약에 있어서의 암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회사가 동시대에 판매하고 있는 다른 계약에서의 암의 조건은 이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의 종신보험인데 선지급형 종신보험을 보면 주계약에서도 암을 보장하잖아요. 네. 그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암의 범위와 그 종신보험 특약에서 말하는 암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계약이란 이 특약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질병들 중에서 이 약관 별표 5번에서 정한 질병을 이 계약에 있어서는 암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기준의 암이 아니라 이 약관 별표 5번, 그 별표 5번의 제목이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예요. 무슨 대상이 되는 이란 뜻이냐면 이 계약에서 암으로 인정하는, 암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애들을 모아놓는데 그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이 계약에서는 암이라고 한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으면 그 원인을 코딩화해서 통계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들어서 그 회원국인 나라들에게 이런 걸 번역해서 써. 니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권고하게 되죠. 그러니 그 세계보건기구가 만드는 국제질병분류표가 있어요. ICD라고 하는데, 인터내셔널. 그 ICD가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 왔어요. 계속 변화한 거죠. 왜냐하면 의학과 과학이 발전해 가니까 옛날에는 어떤 질병에 대한 이 질병을 암으로 봐야 될지 암이 아닌 걸로 봐야 될지 잘 불분명했던 것들이 많을 텐데 그게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건 암으로 보자. 이런 기준이 계속 변화해 왔어요. 당연히 그러면 그 분류 체계도 변하겠죠. 그러니까 ICD가 변해. 그러면서 회원국들에게 권고해. 그럼 우리나라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약자로 KCD예요. KCD도 변해야 되는 거지. 국제 기준이 바뀌니까. 아무튼 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는 수만 가지 질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암 외에도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약관 별표 5번에 담아놓은 질병을 이 계약에서는 암이라고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이란 뜻은 결국 이 별표 5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암의 경우 분류번호 C50 유방암, C51부터 58 여성 생식기관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거 있죠. C60부터 63 남성 생식기관암, 전립선암 이런 거, 음경암 이런 거. 또 C44 기타 피부암, C73 갑상선암, 그리고 이 약관 제5항에서 정한 대장전막내암, 그리고 전암 상태, 암으로 변하기 전 상태. 이런 애들은 제외한다. 뭐에서 제외한다? 암에서. 이 계약에 있어서의 암에서 제외한다. 별표 5번 볼게요.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가로하고 유방암 또는 남녀 생식기관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전막내암 제외. 아까 우리가 약관 본문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표를 딱 보면 13번까지는 해부학적 분류라고 보면 돼요. 암인데 암이 신체 어느 부위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코딩을 다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런데 가로 14번부터는 재밌는 게 이게 다 혈액암 관련된 애들이에요. 근데 이 가로 14번부터 19번은
위에 있는 애들처럼 뒤에 악성 신생물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죠. 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름이 이렇게 된 게? 과거에는 얘네들을 암으로 인정 안 했던 거야. 국제질병분류표에서도. 그러다가 뒤늦게 이 질병들이 위암, 간암, 폐암 이런 거보다 사람을 더 위험하게 해. 그런 어떤 악성 성격이 인정됐어. 야, 얘들 유방암, 뭐 폐암, 뭐 위암, 간암하고는 좀 다른데 얘들도 그런 암들만큼 위험하니까 악성 신생물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뒤늦게 암으로 인정받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코드도 질병분류 코드도 C가 아니야. D 코드잖아요, 지금. D 45번부터 46번, 47.1, .3, .4, 다 D 코드죠. 이 D 코드 45번 이후 애들은 경계성 종양 코드들이 이쪽에 있거든요. 즉 얘들은 의학계에서도 그렇고 암인지 암이 아닌지 모호한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약관에서는 7차 또는 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4차, 5차, KCD까지는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 정도로 인정하던 애들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D코드를 갖고 있었는데 뒤늦게 얘네 이제 암으로 인정하자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도 암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질병으로 병원에 가면 산정특례 적용을 해줘요. 실제로. 암하고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거야. 진성적혈구 증가증부터 만성 호상구성 백혈병까지는 과거에는 KCD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경계성 종양 정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코드가 D코드예요. 물론 D코드에는 뭐 악성 신생물도 있고 뭐 상피내암도 있지만 이 질병들이 갖고 있는 악성 그 성격을 나중에 인정해서 KCD 개정되면서 이제 암으로 인정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암으로 이제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C코드로 바꿔줄 수가 없어. 왜냐면 C코드 자리 꽉 차 있으니까 D코드 달고 있는 채로 그냥 암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악성 신생물이라는 말은 되게 열려있는 오픈된 개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질병 중에 이러이러한 애들은 암으로 인정하자라는 개념이지. 다시 말하면 의학과 과학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류가 살아가는데 오염도 되게 심해질 텐데 이런 악성 신생물의 종류는 더 많아질까? 줄어들까?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지죠.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 약관엔 들어있지 않아. 하지만 미래에 이걸 오늘 가입한 사람이야, 소비자는. 근데 미래 시점 10년, 20년 뒤에 어떤 A라는 진단을 받았어. 근데 그 시대에는 그걸 암이라고 인정해. 여기 분류표는 없지만. 그럼 암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단, 그것만 인정하면 보험회사한테는 불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 암이었다가 이제 암으로 인정 안 하는 애들도 좀 있거든. 그건 그대로 줘야 되나? 그게 싫어서 약관이 변경된 거예요. 이 약관 가입했다 하더라도 미래 시점에 암으로 어떤 질병 진단받으면 그 진단 당시 통용되는 KCD를 적용하자. 즉 그때 추가된 것도 인정하지만 그때 만약에 빠졌어? 그럼 이 약관에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가입 당시 약관에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암으로 보장 않겠다. 이 내용이 추가된 거죠. 이 약관 분류표는 7차 KCD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써있거든. 앞 페이지 보면 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써있어요. 앞 페이지에. 그런데 주 1번을 보면 제8차 개정 이후, 즉 미래 시점에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KCD에 따라 판단합니다라는 말이 들어온 거죠.